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으로 18일 시장의 예상대로 양적 완화 규모를 100억 달러 추가 축소키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5년 만에 양적 완화를 축소한 이후 5번째 테이퍼링에 나선 것입니다. 아울러 연준은 이날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넷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연준의 출구 전략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필요할 때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현지 시간으로 18일 밝혔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보다 유연한 정책 변화가 단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1분기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1년 반 만에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분기 경상 적자 규모가 1,112억 달러, 약 113조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아르헨티나의 채무 불이행, 디폴트 위기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8일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IMF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아르헨티나 채무 조정 신청 기각에 따른 위기가 세계 경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는 일은 없다면서 인위적인 성장 촉진책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리 총리는 영국 방문 마지막 날인 이날 런던 금융가를 담당하는 시티 오브 런던 시장 관저 연설에서 중국은 강력한 성장 촉진책에 의존하기보다 스마트하고 목적이 확실한 규제들을 통해 장기적으로 양질의 경제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미국 중앙은행의 경기 낙관 덕분에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58% 상승한 16,906.62포인트로 마감했고요. S&P 500지수 역시 0.77% 오른 1,956.98포인트로 나스닥 지수도 0.59% 오른 4,362.84포인트로 각각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네요. 영국 지수는 전날보다 0.17% 오른 6,778.56포인트로 독일 지수 역시 0.1% 상승한 9,930.33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반면 프랑스 지수는 0.13% 내린 4,530.37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시장이 기다리던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준비한 주요 코너들부터 살펴보고 출발 증시와이드 1부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첫 시간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청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인 연가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해외 교포 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의 펀드 매니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손촌놈 신청환입니다. 네. 어제 우리 코스피 지수가 기관들의 강한 매도세를 이기지 못하고 한 달여 만에 1990선 아래로 무너졌습니다. 대표님이 계속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하셨는데 정말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 1 좀 살펴보니까요. 좀 상승 추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 김정인 의견이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해외 주식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3개월에 코스피가 그 체감 지수가 0.7% 수익이 났습니다. 6개월 사이에요. 3개월로 보면 3.6% 수익이 났어요. 코스피가. 코스닥이 몇 프로 수익이 났냐면요. 3개월 동안 마이너스 0.8%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가 3.8% 났고요. 나스닥 지수가 3.2%. 결론은 뭐냐면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안 움직였는데, 그 한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하고 최근에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그 코스닥만 글로벌 증시하고 역행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하고의 그 상관관계가 굉장히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글로벌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는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이번 주 화요일부터 뭐 재밌게 하는 공방을 어제도 열었습니다. 어제 열었는데 어제 이제 15분 만에 수익이 30에서 50분 나가지고 50만 원 나가지고 바로 문 닫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우리 서울경제TV와 우리 소액 투자자를 위해서 서울경제TV와 아프리카TV에서 무료로 공방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열 테니까 여러분 들어오셔서 뭐 푼돈이나 맛보러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제한입니다. 100명 제한이니까 아프리카TV나 서울경제TV로 들어오시면 인터넷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무료로 8시 30분부터 하니까 지금 접속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어제 이제 예상외였죠. 61일평까지 하락하는, 어제 이제 예상보다 주가 자체가 여러분 한 15포인트 빠지는 장대 음봉을 그렸습니다. 어제도 여러분들도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일단 주가가 오늘 뭐 반등하겠지만 반등 자체가 여러분 크게 재미있는 그런 반등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제 빠진 만큼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빠진 만큼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전체적인 추세는요. 우리가 보통 그 캔들 차트의 음봉과 양봉 개수를 봅니다. 그리고 음봉과 양봉의 기질 자체를 보시면 지금 자체가 음봉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조금 조심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가 뭐래도 일평 자체의 그 5일, 10일, 20일 일평 자체의 데드 크로스 부분, 이 부분이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조금 한번 체크해 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너무 힘들죠. 너무 오랜 동안 시장 자체가 횡보 국면입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시장 자체가 25일째 거의 한 달 반, 공휴일 치면 2달째 지금 횡보 국면입니다. 이 횡보 국면이라는 게 우리 개인들이 가장 힘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제부터 여러분 또 한번 1차 대전이 있었죠.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이 있었는데 또 2차 대전이 붙었습니다. 2차 대전이 붙어가지고 센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센 싸움의 그 결과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지금 자리에서 센 싸움이 세게 붙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그 개인들이 지금 한 30억 정도 벌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인들의 콜 매수가 너무 높아요. 콜 매수가 여러분 보다시피 너무 높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한 100억 정도 있고요. 금융투자가 200억 정도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옵션의 변곡이 별로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걸어놓은 마음의 심리 상태를 보면요, 금융투자는 굉장히 그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해놨습니다. 250에 전후에서 버리는 거, 돈 먹기 시작하는 거는 262.50에서 돈 먹는 거로 해놨습니다. 양쪽 다 262쪽에 돈 먹는 건데, 우리 개인들은 또 희한하게 걸어놨어요. 보면 267, 종합주가 지수가 2050포인트, 그리고 하방 쪽에는 또 252, 또 1920포인트, 이런 식으로 또 걸어놨어요. 참 미치겠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주식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옵션하고 선물하시는 분들 너무 큰 상승의 기대, 너무 큰 하락의 기대함으로써 데미지가 크게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자중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외국인들도 이번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걸어놨어요. 하방에 257, 상방에 보시면 260 이렇게 2.5P의 폭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개인들만 폭 자체를 너무 크게 잡았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좀 조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선행스펜원이 어제는 횡보 국면이었죠. 오늘은 상승 국면입니다. 오늘 상승 아침부터 나와요. 성송님 일목균형표 사전에, 일목균형표 공부를 하면 사전에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뜰 것인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뜰 것인 걸 사전에 알 수 있습니다. 사전에 알 수 있는데, 일목균형표가 이제 요 4주 전날 이미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일목균형표에 여러분 보다시피 상승. 왜 상승? 어제 일목균형표가 오늘 왜 상승할 것인지 알았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기준선의 상승이 오늘 있었습니다. 기준선 상승이 오늘부터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선의 상승이 뜨면 사전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제 하루 쉬었고요. 하루 쉰 날 주가가 떨어졌고 오늘 뜹니다. 뜨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선행스펜원을 일목균형표의 좋은 점은 사전에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목균형표 강자가 있을 때 꼭 오시고요. 일단 오늘 주가 상승이 어제 하락만큼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10p 선물로 봐서는 한 1.2p나 1.5p 정도 상승해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광분하는 거는 현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도 여성만을 위한 무료 오픈 강의, 오프라인 강의가 있습니다. 선물 강좌인데요. 왕초보는 10시부터 합니다. 왕초보는 10시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초보는 11시부터 해가지고 오후 2시까지 합니다. 2시까지 하니까 무료입니다. 무료.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에서 직진해가지고 던킨도너스 가게가 있어요. 그 던킨도너스 가게에서 10,000원어치 던킨도너스를 산 다음에 왼쪽으로 쭉 오면 한성병원 있습니다. 한성병원 302호에 하니까 또 병원 맞은편에 약국이 있어요. 거기 또 바카스도 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잡술 거 사가지고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선물은 꼭 드려야 됩니다.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이번 주 10시부터 방송을 무료로 합니다. 무료로 하니까 여러분 지난주도 늦게 오셔가지고 30명 강의장에 65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좀 일찍 오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장소에서 기준선의 폭진적인 상승, 이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두고두고 하락이 될 수 있다. 두고두고 하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두고두고 하락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글로벌 지수가 신고가 계속 상승을 갱신하는데 한 달 동안 우리 개인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가 뜰 때는 저퍼주, 빠질 때는 우리 주식 이래가지고 우리가 속된 말로 양뺨을 만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속된 말로 나대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나대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천천히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기준선이 올라갑니다. 기준선이 올라감으로써 선행스펜원이 올라간다. 이런데 오늘까지다. 이 말은 뭡니까? 오늘의 반등, 짧은 상승이 오늘이나 내일까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무리하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선물의 무게중심이 여러분 어제 260이라고 했죠. 무게중심 260, 어제는 60 하방 이탈했죠. 259.90까지 갔는데 여러분 평균 가격이 왔습니다. 평균 가격을 오니까 외국인의 기관들이 크게 이제 변동성 없이 움직인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했죠. 평균 가격에서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큰 액션을 취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볼륨주 밴드 보시면 어제 볼륨주 밴드 저점까지 떨어졌죠. 어제 이제 볼륨주 밴드 저점. 일봉은 볼륨주 밴드 보셔야 됩니다. 어제 일봉 볼륨주 밴드 저점까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중심선 볼륨주 밴드 중심선이 2,005포인트까지 있어요. 추가적으로 상승했다가도 종가는 2,005포인트 전후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피봇은 여러분 보다시피 다 움직였다 개초제가 다 움직였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최고 가봐야 2010이다 했습니다. 2010인데 2010까지 못 갔어요. 2002까지 갔는데 오늘 2010까지 갈 가능성이 있겠느냐? 제가 볼 때 20포인트 뜰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의 이 자리에서 오늘 지난 한 주 움직임 사이에서 그 자리에서 움직임이 있는 그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틀 동안 인터넷 강좌 공방을 열었습니다. 너무 즐겁게 해주려고 여러분에게 즐거움의 대상을 합니다. 증권 투자가 즐거울 수 있다. 그게 포인트를 맞춰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뭐 돈 잃고 너무 인상 찡그리지 마시고 인터넷방 우리 서울경제TV로 오시거나 저에게 오시면 오늘 또 재밌는 또 퀴즈도 하고 노래도 듣고 노래도 하고 기타도 치고 즐거운 증권 투자를 왜 찌끄리고 합니까? 즐겁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권 투자를 금융 투자를 저는 축제라고 합니다. 왜? 돈 땄기 때문에 축제죠. 돈 뺏기면 축제 아닙니다. 그렇지만 축제적인 분위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심심풀이 속된 말로 땅콩으로 서울경제TV나 아프리카TV에 접속하시면 즐거운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또 뻔합니다. 복지부동산 세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외국인의 하이닉스 I love you 대단하죠? 1367억인데요. 제가 볼 때는 왜 하이닉스를 계속 사느냐 이런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제는 하이닉스의 자전거래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자전거래인데 자세히 보시면 뭔가 금액이 똑같죠. 이 말은 뭐냐면 기관들이 자기 고유 계정에서 매도를 치고 외국 계정으로 대받는 자기 말대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리고 확실히 어제 하이닉스는 짜고 치는 고스톱 중에 매도가 좀 많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서서히 하이닉스를 고점에 우리 개인들에게 넘기고 있는 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냉정히 보세요. 저는 지금 보여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가격대가 물론 좋고 수익이 나지만 매도 자리다. 지금 하이닉스 기관들이 매도가 1552억, 외국인의 매수가 1367억인데요. 이거는 기관이 외국 증권사에 넣어놓고 1367억만 사놓고 결론은 200억 정도는 하루에 200억 정도는 우리 개인들한테 떠넘긴다 이렇게 봅니다. 이 과거에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주가의 전체적인 장은 여러분 코덱스 인버스 레버리지의 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버스를 사면은 주가가 빠지는 거고 레버리지 팔면 주가가 빠지는 거다. 제가 분명히 많이 했는데 인버스 레버리지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기가 종목 필요 없는 분들은 상승할 때는 레버리지 타고 오를 것 같으면 레버리지 빠질 것 같으면 인버스를 매매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이번 수익을 말하다 금요 강의에 인버스 레버리지 매매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해놓고 이번 주 수익을 말하다는 반은 주식, 반은 선물 강의를 이번 주부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꼼꼼하고 구석구석 촉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축구 너무 재밌었죠? 대한민국이었는데요. 여러분 축구만 대한민국이 아니고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을 물밀길 수 있는 우리 개인들이 돼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공방하는 이유는 우리 개인들도 뭉쳐야 됩니다. 뭉쳐야만이 우리의 힘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에게 먹잇감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뭉치기 바랍니다. 여러분 뭉치고 싶은 분들은 서울경제TV의 인터넷 방송이나 아프리카TV에 오시면 우리도 분명히 뭉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5천년 역사를 볼 때 되돌아보면 항시 민중이 뭉쳤을 때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이겼습니다. 우리가 세월의 사건 모든 사건이 지금 어렵고 즉 모든 관피아들이 우리를 등치고 있지만은 우리는 뭉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뭉쳐야 된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항시 우리를 뭉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뭉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속된 말로 떼거지 많이 모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돈이 없어도 우리의 뭉침은 어느 것보다 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인터넷 방송에 다 참여하셔서 파이팅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주가의 상승은 어제 하락만큼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2000포인트 이상에서 순환매에서 자기 주식이 반등한다면 과감한 매도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코스닥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20일까지 반등한다고 했습니다. 20일의 저항이 굉장히 강하다. 코스닥은요, 임자가 또 없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여러분 보다시피 기관과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팔고 있고 제일 많이 사는 주식의 28억 70억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코스닥 주식요, 절대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많이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니까 여러분 과감하게 정리하는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내 여러분 진짜 좋아하고 내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정성촌남 신창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어제 하락한 만큼 좀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해 주셨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차익 실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시장이 굉장한 조정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의 관심주였던 빙그레가 약 3% 정도 급등을 했고요. OCI와 EGL 페어 역시 3% 넘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시장 현재 상황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이들 종목들 AS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제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종목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에 급락대에 되돌림 파동이 나와주는 과정 속에서 적정 수준, 그러니까 5일과 21선의 이평의 그 지수 저항 자체를 걸림돌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적절한 현금화에 대한 부분을 강조드렸던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1평이 되겠죠. 540포인트가 1차적인 저항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두 업종 모두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보유주 위주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일단 어제의 시황이었는데 역시나 저희 예상대로 시나리오가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삼성전자와 네이버의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일단은 일치를 하면서 시장도 함께 그런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와주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렸던 것이 시장 하락 속에서도 분명히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을 이제 바로 종목으로 적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보여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뭐 저를 이제 신뢰하시고 함께 호흡하신 분들께서도 저의 지금 포트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 지수 상황 속에서 최상의 구성으로 갖춰져 있는 부분들을 잘 아실 텐데, 일단 어제 큰 시장이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급등하거나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줬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제 빙그레 같은 종목이 대형주 중에서 바닥에서 끌어올리는 파워가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제가 이 빙그레를 말씀드리면서 현재 시장에서 크게 자신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이 빙그레를 매수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업황적인 부분까지 일단은 시간을 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어제 이제 코스피 종목들이 어땠습니까? 2%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코스피 쪽에, 대형주 쪽에는 크게 없었다라고 봐도 될 만큼 큰 움직임이 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6% 정도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이 빙그레를 매수하신 주식 초보자분들, 그리고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셨던 분들은 자신감을 업시켜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제가 우리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 잘 선정을 해서 시장 대비 상승하는 모습으로 어느 정도 우월한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움직임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은 현재 21평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21평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종목들을 많이 추천을 드렸었고, 시황도 함께 언급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21평이 우하향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21평이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종가에는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 이 빙그레에서 나와주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폭 어제 상승했던 부분들이 조정을 조금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스윙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말씀드렸던 9만원 부근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87,000원 부근 1차적으로 돌파하는지 체크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OCI입니다. 이 OCI 같은 경우에도 어제 21평을 돌파를 해주면서 코스피 시장 대비 엄청난 상승세가 좀 나와주었습니다. 장중에 3.5%까지 급등이 좀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는데, 사실 제가 이 OCI를 추천드리고 종목 AS 하는 그런 프로들을 보다가 OCI 설명 나오는 것을 좀 방송에 들었는데, 이 OCI에 대해서 다들 안 좋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현재 구간이 매수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상승시 매도 관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일단은 뭐 중요한 부분들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안 좋게 이야기하는 부분들 조금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해서 역시나 이제 방송에서 줄창 좀 안 좋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만큼 남들은 안 좋게 본 만큼 지금 이 OCI도
주가도 바닥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아니다고 할 때 유일하게 예스라는 투자자들이죠. 최근에 대형주들, 삼성증권도 여러분들에게 대형주 치고는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었고, 지수나 종목들도 이제 급락할 때, 최근에 한 종목도 피해가 없었던 부분들이 지수 예측, 그리고 포트 관리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OCI의 일단 장중의 상승 흐름들을 지수가 꺾이면서 소폭 반납하는 모습들이 좀 나아졌지만은, 일단 오늘은 지수가 상승세로 좀 돌아선다라고 한다면은, 강력하게 다시 한번 슈팅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5일선에 대한 지지 여부, 체크하면서 전일의 고점, 17만 5천 원대의 부근 돌파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EGF입니다. 이 EGF 같은 경우에도 어제 3% 넘는 강세가 좀 나와줬었죠.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 관련주들이 시장 하락에 제 종목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전 종목이 지금 빨간불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 EGF 같은 경우에도 21선 돌파형 에너지 응집형의 모습들이 거의 보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렸던 것이 기관들의 포지션이었죠. 기관들의 포지션이었는데, 이 기관들의 포지션이 어제 한번 거래량 대비 대량으로 그런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물량을 담그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관들보다 빠르게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는 상당히 좀 지능적인 플레이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이 체크를 해보면서 오늘 EGL페어 13,000 부근까지 급등이 나와주는지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상승세가 조금 꺾이는 부분에서도 어제 장중에 크루셔텍 같은 종목들도 우리 회원분들에게 함께 상가까지 급등을 먹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일단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양호한 흐름으로 조금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 큰 수익이 안 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자신감을 회복하고 파이팅하는 그런 모습으로 포트 한번 재점검 들어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